표선우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이 단일화 파급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재호 상임고문 회동도 그렇고 김민석 위원장님도 뭐 깜짝 놀랄만한 보수 인사 추가로 영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에서 영입할 때 기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뒤에 거 먼저 답변 드리면, 저희는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이 정부의 심판으로서 이번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원칙과 노선을 견지한다면 어떤 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전략을 만들거나 목표나 방향을 갖고 있지 않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네, 변호사 소속과 성함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 노컷뉴스 김도원 인턴기자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보수층에 대한 호소가 통했다는 평도 있던데, 이게 샤이 국힘에 대한 분석과 어느 정도 좀 충돌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는 양당 구조 하에서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란과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국힘 지지층에서 선거에 참여할 동기를 많이, 또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 종식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등 명확한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해서 전통적으로 국힘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또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의사표현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투표 표심에 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상황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면서 저희 선거운동을 일관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문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지금 호남 지역 돌고 계신데요. 저번 대선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80%대 득표를 기록하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이랑 득표율 목표로 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 전략본부장이 말씀하신 주된 골자는 앞으로 저희 캠프에서 어떠한 수치도 말씀드릴 게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어떤 데를 몇 퍼센트를 가진다라는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고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선거운동하겠다는 걸로 우리 오늘 전략본부장님 주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까 여기 먼저 손 드셨었죠? 뒤쪽이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입니다. 아까 갤럽 말씀 주셔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부울경 지역에서 41%로 꽤 높게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좀 접전으로 나왔는데, 부울경 쪽 수치가 많이 오른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중도층으로 가서도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로 나왔는데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1000샘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 지역 여론의 대표성을 갖다고 그대로 이제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기초해서 전국적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지역의 여론을 분석하는 데는 속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의 여론의 흐름을 제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직접 청취도 하고 하면서 부울경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고 또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 후보의 전략본부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출입하셨던 분들도 있으면 기억하실 텐데요. 좀 있으면 깜깜이 선거가 되고 나면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전략본부장 하면서 저희 자체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1%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7%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0.7% 정도 저희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가 결과값과 이 상황들이 하는 주체마다 또 다르고 이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골목골목으로 다음 주부터 내려가면서 현재에 잡힌 이 두 가지 기조,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정당 그리고 정광훈이 지지하고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 그리고 내란 정당임을 강조하고 또 경제를 망하게 한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박찬대 우리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밝혔습니다만 전 국회의원이 골목골목을 다지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 네, 조금 보완을 하면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치의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추세와 변화의 흐름이 어떤지를 참고하는데 여론조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봐야지 거기서 나온 수치를 절대화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